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래입니다. 자, 원래 오늘이 이제 제 방송이 아닌데 오늘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월요일 날도 하루 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덥죠. 날씨만큼이나 이제 주식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돼야 될 텐데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올랐지만 시청자분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꼭 썩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랑 같이 점검을 하면서 시장 상황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TV 한밤 멘토 5번째 시간으로 해서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실 한밤 멘토 김수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셔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직접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 제가 저녁 때 10시에 무방을 할 때 인터넷 무방할 때 한번 들어오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반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같이 뭐 제가 채팅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성대 전문가가 뭐 제가 막 칭찬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예,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원하시는 건 아니죠? 예. 분위기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인터넷 무방이라든가 이거를 제가 이제 한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좀 놀러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요즘 시장이 뭐 상당히 좀 급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이제 급등락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제 이런 급등락 뭐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 과거에는 그 외국 그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라든가 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을 많이 뭐 참고를 하고 혹시 매매를 하셨었나요? 미국은 가끔 뭐 보긴 했지만 유럽 독일 프랑스는 전혀 뭐 그죠? 관심 없었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유럽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뭐 이런 쪽은 뭐 이제 보고 매매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쪽 지수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쪽이 움직이면 우리도 비슷하게 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국내 시장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점검 제가 오늘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인데요. 우리 시장을 지금 나타내는 종목 딱 3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종목 3가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종목 매매를 할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매매를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요즘에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또 올라온 걸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110만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127만 5천 원까지 오늘 이제 올라온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거의 뭐 15% 가까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오늘 이제 키 종목으로 뽑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 상에서 역배열 상황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약간 이제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다시 들어갈 때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장기 이동평선을 깨고 역배열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는 이 역배열 구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즉, 작게 보면은 지금 헤드앤숄더형, 역헤드앤숄더형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큼 이익 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워낙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들 매수의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3분기에도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재차 이제 상승 흐름으로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실적에 대해서 다음번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보다도 지금만큼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즉,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여기서 돌아서 준다는 거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잠깐. 예, 여기 잘 안 되네요. 예. 이노베이션.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락 추세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최근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 위로 이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고점 라인대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 SK이노베이션에서 좀 나왔다는 것. 즉, 오늘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주변의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도 최근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 즉, 우리 시장이 이제 하나둘씩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희망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9,5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6월 달 들어서부터 해가지고 3조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틀 만에 9,500억 매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돌아서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거나 해야지 연속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9,500억 매수는 정말 큰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일부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효과 자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9,500억 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즉 어떻게 보면 이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이틀 동안 산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살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같이 좀 동조를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금세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왔다.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들 이제 선물 매도의 고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사면서
사면서 주식도 같이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선물 매도하는 주체하고 꼭 외국인들 그 매수하는 주체하고 좀 다르듯이 현물 사자가 주식 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선물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쫓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약간 느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2만 개 넘게 많은 그런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지를 않았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왔었는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를 더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확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매수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연속적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주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은 이전 고점을 막 이렇게 넘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오늘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 부분 차트 부분만 이제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5월달 이제 급락을 하거나 5월 2일날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하면서 이때 상승 추세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고 이 추세선을 지난 6월달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밀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 추세를 또 돌파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더 하면서 완전히 이제 2만 5천 개 이상 매도를 하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놨는데 이 추세대를 최근에 깨고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작지만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즉 최근 하락 추세에서 아까 SK이노베이션이나 마찬가지로 이 지수대가 이제 1835 정도 되는데 오늘 1843포인트죠. 예, 올라타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점. 즉 저는 이 외국인들 이 글로벌 시장이 좀 협조만 하면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는 처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즉 여기 올라와서 이제 쉬더라도 재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가기 전에 이때 시점을 보면 1770포인트 때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요. 이 라인대를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때 어떻게 보면 약간 투매 비슷하게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연기금 매수가 그 다음날 들어오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유럽에서 ECB 총재가 유로존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뭐 상당히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김소영 씨는 혹시 요즘 장 막 이렇게 하락하면은 빠질 것 같고 네.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 좀 잘 하셨나요? 글쎄요, 저도 오늘도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저 역시도 단기 고점이 아닐까 예. 저 역시 생각하고 있는데 네. 또 모르죠. 또 1900까지 뚫고 갈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긴 그어놨지만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변동성이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이런 추세선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밀리면은 또 다시 악재에 의해서 재차 다시 저점까지 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호재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시장을 잘 마치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뭐 이제 계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내 계좌가 터지지 않고 뭐 조금씩이라도 일 때 벌면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벌 때는 나중에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돈을 제대로 버는 거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잘 이제 변동성이 있는 이런 장에서 크게 손실을 보지 말고 잘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의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확대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내동매매를 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날 주식을 다 팔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3천억 이상, 선물도 한 5천 개 이상 매수를 하면은 같이 동반해서 쫓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좀 있다가 나오길 바랬는데 너무 금방금방 이렇게 새롭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즉,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온 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맞춰서 대응하기는 분명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투자하시다가 내가 이제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좌를 잘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꼭 이제 대응해서 먹는다,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계좌를 잘 지키셨다가 시장이 좀 안정될 때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글로벌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제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크면은 변동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저는 이제 매일 저녁 그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인터넷으로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지난주쯤에 해가지고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변동성이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우 지수입니다. 뭐 지금 약간 작게 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우 지수가 최근 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돼서 살짝 관등이 나왔다 밀렸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밀리고, 상승이 나오고 밀리고, 상승이 나오고 밀리고, 다시 이렇게.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변동폭 자체가 거의 한 5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런 변동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쌍봉 형태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재차 올라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줬는데 또 한 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변동성이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소위 추세가 이제 이어져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정말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난 이제 5월달 이때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실패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유럽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프랑스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프랑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이제 3,000포인트대에서부터 10%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쌍봉 형태에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요 고점 라인 때까지도 돌파를 하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런 삼각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크게 지금 위아래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쌍봉 형태에서 이제 무너졌는데도 여기서 보통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못해도 이제 요 라인대에서 이제 돌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뭐 상당히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장.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프랑스는 1% 가까이 지금 상승. 자, 그리고 독일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일도 1% 증시 1%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 라인 때 6,400포인트대를 살짝 하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날 ECB에서 ECB 총재 드라기 총재가 어떤 수를 쓰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로존을 살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에 이 꼬리가 달린 거는 이제 마이너스였었는데 이날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정말 강한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강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글로벌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지수보다도 글로벌 시장은 대부분 다 10% 가까이 등락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수 등락으로 따진다면 뭐 180포인트 가까운 그런 등락이 위아래로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이제 변동폭이 좀 작은 편이죠. 외국인들이 좀 계속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벌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큰 상황이 되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잠깐 이 부분인데요. 강력한 의지. 즉, 지난번에 유럽에서 EU 정상회담 때, 유럽 재정 문제를 분명히 이겨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협조가 돼가지고 글로벌 공조가 되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요. 6월 달에. 근데 이제 다시 요번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지수가 아주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이 이 강력한 의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 요 내용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때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뭐 이제 그날 연기금이 사가지고 약간 좀 올라와서 이제 끝나는 정도였고 그날 목요일 날 저녁 때쯤에 ECB 총재가 과연 이제 그 유로존을 살리겠다. 그냥 멘트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시장도 급등하고 유럽 시장도 급등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에 투자를 할 때 그 ECB 총재의 말만 듣고 과연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되게 됐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4천억 넘는 주식을 사고 선물도 4천 개 이상 매수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용만 가지고는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대응하려고 해도 우리가 사고 싶은 상황이 와도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으면 주식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으면 분명히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반응이 나와서 우리도 조금씩은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기대감, 즉 유로존 그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즉 이거의 핵심은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 국채를 직접 매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대책이 요번에 나오느냐. 즉 요번 이제 8월 2일이죠. 8월 1일에는 미국 FOMC,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8월 2일에는 유럽 쪽에 대한 요 대책에 대한 기대감, 요거가 있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기대감이 있을 거고 수요일 날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미국 쪽에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별로 기대감 없고 8월 2일 날, 즉 목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벌써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상황이 됐고, 만약에 요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지수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즉 목요일 날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서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를 추격 매수는 아니죠. 대부분 다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이 정도 올라온 거니까 뭐 약간 올라온 거에 이제 매수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나와야지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현물 매수 오늘 이틀 동안 나왔지만 선물 매수가 곁들여져야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 얘기를 하네요. 네. 그죠? 제가 그 설명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집중되는 바람에 제가 뭐 여쭤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예. 이해는 잘 가시죠? 그럼요. 예.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8월 2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유럽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 이제 그날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월, 화, 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은 뭐 크게 부담이 없고 네. 수요일 날 또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목요일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이제 뭔가 모이게 되면은 항상 무슨 결과를 제대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목요일 날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내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틀 연속 급등한 거에 대해서 좀 숨고르기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목요일 날을 기대를 해서 주식을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 확대 국면에 염두를 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기간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장이 좀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뭐 길어봐야 이제 2박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비중도 이제 한 절반 정도만,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생각보다 이제 절반 정도 낮춰서 뭐 5%에서 10% 사이 정도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외국인 동향에 따른, 즉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주식을 내일도 계속 사주고 선물까지 산다. 그렇게 되면은 요 목표 수익률을 이제 유연하게 변동을 시켜야죠. 즉 외국인들이 사는데 굳이 지금 내가 목표 수익률이 나왔다고 팔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루 이틀 더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로존 내용, 즉 이제 8월 2일 날 정도 나오는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재무장관하고 독일의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하고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하고 같이 이제 오늘 회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접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이렇게 글로벌 시장도 많이 변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좌가 우선입니다. 내 계좌가 올라갈 때 뭐 제대로 못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깨질 때 이거를 손실을 확 키워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 대응을 잘 못한 거죠. 즉 내 계좌가 잘 안전하게 잘 있으면은 시장은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정권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좀 잘 지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었네요. 원래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준비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약간 길어졌습니다. 시황이 워낙 좀 이제 급등나게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책을 좀 자세하게 세워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우리 TV 한밤의 멘토라고 해서 이 시간이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실이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번째 강의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입니다. 그래서 중급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시장도 좀 보고 나는 중급 투자자다. 시장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뭔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중급 투자자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즉, 뭔가 이제 알기는 아는데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즉,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저는 중급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즉, 중급 투자자분들이 한 단계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중급 투자자. 제가 지난번에 초보 투자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투자 기간이 이제 3년 이상 정도는 돼야지 보통 이제 중급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제가 월봉 사이클상 그 파동을 경험을 한 분들이 그래도 중급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봉 차트를 보면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한 마디를 좋은 장도 경험하고 안 좋은 장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남으신 분들, 보통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급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05년도에 해서 2007년도까지 좋았다가 2008년도 아주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요 정도 경험을 하셨으면 분명히 중급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중급 투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떤 기법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중급에 대한 수준이 될 수 있지만, 경험을 그만큼 많이 해보신 분이 분명 중급 투자자라고 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떤 종목을 피하고 이런 기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매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중급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 이내면은 무조건 손절해서 다음을 노린다. 즉, 그 과거에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워낙 이제 뭐 반토막도 나보고 뭐 30% 손실도 나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분명 10% 이내로 손절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을 우리가 중급 투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부터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국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주식은 상승 추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횡보 국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 추세에서 수렴과 확산 국면이 있고, 하락 추세에서 수렴과 확산 국면이 있고, 횡보 국면이 있습니다. 즉, 요 5가지면은 우리가 모든 주식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움직여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급 투자자분들 정도 되시면 그냥 단지 주식을 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고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번에 내가 주식을 사면은 이 종목에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겠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승 추세의 상승 구간,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반등 정도, 아니면 박스권 구간에서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죠. 그죠?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먹을 수는 없죠. 물론 여기서 단기 매매로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부분에서 먹기는 힘들고,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려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승 추세에 수렴해서 확산되는 국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 국면입니다. 즉, 전체적인 시장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즉 뭐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중반까지 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고,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적자인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모양이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하이닉스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국면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좋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먹기가 쉽다는 게 중간에 약간 쫓아 사더라도 기다리면은 다시 상가격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는 먹고 나오기가 쉬운데 반대로 하락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패턴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확산됐다가 수렴되고 확산되고 수렴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서 먹을 수 있는 국면은 확산해서 수렴되는 과정이 확산됐다 수렴되는 과정, 요 과정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요 과정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이다 보니까 즉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 보통 이제 기업들이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하향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종목의 패턴들이 좀 많이 있죠. 즉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국면은 여기서 이런 국면이다. 즉 많이 하락했을 때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국면. 뭐 요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중국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즉 전체적인 경기가 많이 좋거나 경기가 좋거나 그럴 때는 이제 위로 아까처럼 올라가니까 누구나 다 이제 이익이 내기 좀 쉽지만 이런 하락 국면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저점에 샀더라도 물리게 되면은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중국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고점 매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혁 씨는 혹시 그 매도할 때 어떤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보통 매매를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라든가 10% 남았을 때 매도한다.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뭐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매도한다. 뭐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글쎄요, 뭐 제가 기술적 이런 거는 안 보고요.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요 정도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고 네. 매도를 하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이제 고점 매매에 대한 그런 기준은 이렇게 딱히 이제 없으신데 네. 경험이 이제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크게 손실은 안 나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 아까처럼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런 고점 라인대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즉 중국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 매도를 하려면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이어졌을 때 보통 이제 상승 횡보 추세의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작은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파동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봉 차트다 그러면은 분봉 차트에서 한 120분봉 차트 정도에서 이런 일봉 차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칠판이 있죠. 예, 여기다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일봉 차트가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위로 쫙 올라타게 되면 이게 이제 일봉 차트다. 그렇게 되면은 분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요 과정이 분봉 차트 한 120분 차트 정도 보시면은 분봉 차트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즉, 요 과정이 분 차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는데 제가 아까 기본에 충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횡보 과정이 최소 횡보 과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 꺾이느냐 이게 꺾이는 시점 정도 우리가 이런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미리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즉 분차트가 우리가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옮겨 보면은 항상 고점이 옆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저점 라인대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미리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30%가 올랐다. 30%가 올랐을 때 만약에 내가 10% 올라가지고 만족하고 팔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 이때는 좀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막 탄력 붙고 막 기관들도 사고 외국인들도 사고 하는데 고점 라인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 라인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여지없이 나옵니다. 못해도 눌림목 과정이 나오는 거죠. 못해도 이런 과정이 여기서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중국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매도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의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즉, 이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분차트에서도 상승 원리가 작용이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원리가 작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원리가 미리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 즉,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고점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씨 혹시 차트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그죠?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갑니다. 아, 그죠?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차분히 잘 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근데 네. 꼭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 뭐 네. 차분하게 잘 해주시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할 때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갈자리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갈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매도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래서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추세의 원칙과 그리고 이제 패턴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고점 매도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세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려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려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의 모습인데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 라인 있다가 계속 높아지면서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승 추세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 이거 하락 추세라고 그러고 이게 박스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권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세의 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만 알고 있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적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원리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추세가 지금 이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추세가 전환될 때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추세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왔다가 이제 뭐 쌍바닥 패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많이 올라와가지고 쌍봉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패턴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 즉,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꼭 추세가 전환이 되더라. 전환이 돼서 올라가더라.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돼서 밀리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쌍봉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나와도 무너질 수가 있지만 일봉 차트에서 고점이 아니라 일봉 차트에서 언제 꺾일까를 분 차트를 통해서 이런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지는 않고 대부분 다 그 중간에서 살짝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거, 즉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게 되면, 즉 올라가는 게 언제 마무리가 되고 언제 꺾이느냐, 즉 이 시점에서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올라와서 밀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우리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좀 더 보유를 하지만,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고 밀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달에였죠. 5월 달에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실패하고 나서 많은 종목들이 쌍봉 패턴으로 해가지고 밀린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약간 중소형주, 그때 당시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중소형주들이 그때 시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게는 40% 가까이 밀린 종목들도 있고 적게는 뭐 한 30%, 20%까지 밀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밀리기 전의 모습이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모양이 다 나왔습니다. 요런 시점에서 다 팔 수 있는 시점이 나왔어요. 즉 늦더라도 여기 깨질 때라도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 보이게 됩니다. 즉 중급 투자자분들 정도라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여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고, 이 부분에서 내가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전환이 된다, 하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내가 주식을 좀 비워야겠구나, 아니면 팔고 다시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나, 즉 한 뭐 10% 남았다고 이제 팔았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더블 이상 가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어느 정도 이제 10% 손실이면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손실이 30%, 40%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전환되는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은 꼭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중급 투자자분들 이상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걸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턴에는 이제 이런 이제 상승과 하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전환, 하락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도 짧게 이제 상승 패턴의 이제 하나 패턴, 하락 추세의 이제 하나의 패턴을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추세 전환. 지금 보시면 쌍봉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밀렸다가 그 다음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돌파를 못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싸게 사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때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제 초급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고 팔고 10% 남고 20% 남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급 투자자분들이라면 내가 요 구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얼마까지 이제 끝까지 가져가서 고점 라인 때 파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이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약간 좀 따분하고 좀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이게 이 부분을 딱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저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부분,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투자자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중급 이상 회원분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초급 회원분들도 계신데요. 어느 정도 이제 초급 회원분들은 그냥 저는 반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 이런 이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뭔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 안 들리던 내용이 나중엔 계속 또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주식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 분명히 좀 전에 그런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즉 고점 매도 그냥 몇 프로 이상 되면 매도해라. 뭐 이제 제가 여기도 썼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고점 매도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중급에서 또 고수가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적당히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중급에서 예를 들어 초급 투자자분들보다도 모든 게 마찬가지로 초급보다는 중급이 약간 좀 더 여유가 있고 네. 또 중급보다는 고급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딱 바라보는 시점에서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최대한 그걸 극대화시켜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요 부분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중급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완벽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시려면 완벽을 버려야 됩니다. 즉 적당히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워렌 버핏도 주가의 고점이 어딘지 나는 모른다. 적당히 매도한다고 그때 제가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할 때는 싸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미리 이제 조금씩 사들어가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데요. 항상 이제 남았을 때는 적당히 좀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급 투자자분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적당히 매도를 한다는 거는 계좌를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계좌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손절매를 하고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이제 계좌를 늘리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고점을 이제 버린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급 투자자분들 정도 되면 아는 게 많아지고 이거를 적용하려고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거를 다 일일이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해서 이거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데 시장은 올해 아까 전에 유럽 시장이라든가 뭐 미국 시장도 봤듯이 그렇게 급등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너무 작은 그림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완벽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는 하되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 즉 내가 이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하더라도 5%면 5%, 10%면 10% 깨지면 손절을 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나는 이 기법이 완벽해. 그래서 끝까지 지킬 거야 해가지고 뭐 손실을 10%에서 끊을 수 있는 거를 30%, 40%까지 가져가는 분들이 중급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나는 공부 좀 했거든. 네. 그죠? 나는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뭘 좀 아니까
난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틀렸는데 요번에 좀 틀렸어. 그러면은 내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급 투자자분들 분명히 이 완벽을 버려야지 중급에서 이제 고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항상 자만하면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위에서 저도 보더라도 뭔가 분위기가 저도 약간 매매할 때 제가 약간 들뜰 때가 있어요. 뭐 잘 돼가지고 들뜰 때 보면은 항상 그 다음날 보면은 올라왔다가 싹 빠져가지고 역시 시장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데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긴장하는. 맞습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중급 투자자분들이라면 네 번째 헛갈릴 때는 매도, 즉 계좌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니 이 똑같은 모양에서 똑같은 이렇게 뭐 쌍바닥 모양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이 시점에서는 똑같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잠깐 좋았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니 내가 이 차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마다 이제 상황별로 대응을 내가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처럼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계좌가 우선입니다. 매도라는 거는 이제 계좌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까 요거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까 상승 추세의 모습 있죠? 상승 추세. 우리가 주식을 대부분 다 사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중반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중급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잘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잘 매매를 하고 이 구간을 잘 먹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이런 패턴만 나온다는 건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꺾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였을 때는 내가 분명히 이거를 인정을 하고 헷갈릴 때 올라갈까 내려갈까 헷갈릴 때는 분명히 계좌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즉 계좌를 지켜야 되고 이런 올라가는 구간이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갈 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즉 사면 올라가는 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요. 지금 헷갈릴 때 굳이 내가 어렵게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즉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잡아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섯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섯 번째 제가 준비를 했네요. 겸손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상당히 좀 힘든 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중급 투자자분들은 특히 계좌를 지키고 나보다 이 시장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서는 분명 겸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은 좀 겸손한 편 아니에요? 저요? 제가 저보고 제가 겸손하다고 그러면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겸손하세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전문가분들 뭐 애널리스트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처럼 거기 하면은 이성대 전문가는 금메달 따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저께인가요? 박태환 선수 금메달 못 딴 게 좀 상당히 아쉽기는 하는데 주식으로 금메달 따려면 글쎄요. 많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겸손해야겠죠? 그렇죠. 겸손한 답변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시청자 종목 상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도와줘요 리치맥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주 40대 후반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저는 경주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하이마트인데요. 주위에서 가격도 싸고 제일 낮다고 해서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악재가 계속돼서 걱정이네요. 방송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강조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하이마트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마트를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58,500원이요. 네, 58,500원에 비중은요? 80%입니다. 아, 80%요? 네. 하루에 다 사신 거예요? 네, 롯데가 인수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하루에 다 인수. 아, 하루에 그냥 그 소식 네. 듣고요. 네. 아, 80% 지금 5만 원에 오늘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하이마트가 좀 상승 한 6만 원, 7만 원까지 상승 가능한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가 인수함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네, 회사채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횡령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조금 회수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인수한 거와 6만 원, 네.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횡령권은 어떻게 잘 무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롯데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덜컥 그냥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아, 예.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회사가 M&A가 돼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기본적인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됩니다. 즉, 이전 주인에 관련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서 이제 이전 그런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무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부분은 이제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일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종목이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실적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한 65% 감소, 그리고 매출액도 12%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인 좀 침체 국면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제 롯데에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롯데에 대한 이제 그런 모멘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6만 원대 사시고 다시 이제 5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마트는 국내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롯데가 인수를 하더라도 롯데가 인수한다고 갑자기 잘 팔리고 그러지는 제가 볼 때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잘 팔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롯데가 인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잘 팔릴 거냐. 즉, 잘 팔려가지고 갑자기 수익이 좋아질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기업들처럼 글로벌로 나간 게 아니라 국내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성장성도 좀 많이 부족하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위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이제 그냥 기대감 정도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제가 볼 땐 좀 나아 보이고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지금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4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6만 원대.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중급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차트로 이제 거꾸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바닥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46,000원대 한번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바닥이 이제 48,000원대에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라인대에서 다시 요 라인대만 깨지지 않게 되면 요 라인대만 깨지지 않게 되면 크게 우리가 소위 이제 쌍바닥이라고 그래서 정고점 즉 58,000원에서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저점 라인대 46,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부담이 있으니까 바로 돌파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즉 목표를 한 6만 원 정도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네. 그러니까 롯데가 뭐 중국이나 그 인도네시아 네. 그런 데도 이제 자본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 앞으로요? 예. 예. 예상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요.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가 되면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 무슨 감사합니다.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그 유럽 해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가 되려고 하니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종목 마찬가지로 그런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획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 즉 구체화가 됐을 때 그때 정도 이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즉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앞으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하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3286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카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7,4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왜 자꾸 빠지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카프로 볼까요? 오늘 마이너스 2.49% 하락해서 13,700원에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카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6개월 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익 규모가 상당히 대단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대주주죠. 대주주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제품들을 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1분기 때 실적도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안 좋았었고, 요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기업들 이제 리포트로 제가 나오는 걸 봤는데 1분기 대비해서도 좀 많이 안 좋은, 그러니까 한 1분기 대비해서도 절반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실적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랑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일론 원재료를 만드는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면, 즉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좋아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유럽에서 이제 좀 괜찮은 내용이 나오고 했을 때 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 사신 가격 근처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즉 목표 가격 17,000원대 정도로 해가지고요. 아까 17,000원대 초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 봤을 때 올라왔을 수 있다 판단을 하고 그 정도 목표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 매수가 근처까지 좀 중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3480님이 올려주셨습니다. SKC입니다. 매수가는 44,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3,65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SKC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이 SKC 차트 흐름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5월 달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밀렸었죠. 네. 지수가 밀렸는데도 이 종목은 지금 상대적으로 위에서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에 지수가 1950이었어. 이때 다시 이제 1950이었으니까 그 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우리가 그 추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과정이 이제 보통 이제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합니다.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4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해가지고 4만 5천 원까지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 라인 때 4만 5천 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더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수랑 맞물려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때 한 5만 원까지도 해서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45,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5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4750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매수가는 98,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오늘 10만 원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메디포스트 이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한 12만 원대, 한 14만 원대 약간 비싸게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봤는데 98,500원이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저점 라인대가 다시 이제 높아지면서 위로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짧게 본다면 지금 10만 원 라인대는 딱 저항선 라인대입니다. 지난 6월 고점 때, 6월 고점 이런 자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전일도 지난 월요일도 이제 돌파를 못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10만 원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10만 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한 11만 5천 원 라인대, 즉 지난 5월 고점 라인대 11만 5천 원 라인대까지도 좀 가능하니까요. 대신에 저는 이 종목은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 말고 저는 한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정도 오면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이 오면 이익 실현을 하자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2031님이 올려주셨습니다. S오일입니다. 매수가는 96,1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목표가와 기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S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은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SK이노베이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정유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있었는데 S오일은 지금 보시면은 고점 라인대를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즉 97,000원 라인대, 최근 고점에서 이제 97,000원 라인대가 이제 고점 라인대인데요. 그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95,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즉 글로벌 시장이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같이 위로 올라탈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라가려고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좀 보유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라인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목표가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S오일을 끝으로 오늘 종목 진단을 마치고요. 내일장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내일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핵심은 혹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본다면 스페인 국채,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는 그런 방안이 나온다든가, 첫 번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9,500억 가까운 금액을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사지만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왔을 경우에는 매수 종목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이제 먼저 큰 금액으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사는데 분산해서 이렇게 사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즉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쳐놓은 게 환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즉 외국인들이 기존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을 꾹꾹 눌러놓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두 가지 내용, 스페인 관련된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많이 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잡고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내용, 즉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지수가 좀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처럼 단기적으로 팔고 또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문자와 전화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고요. 퀴즈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 퀴즈 문제 좀 내주시죠. 네, 오늘 퀴즈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1번 이자, 2번 배당금, 3번 배당락, 4번 권리락.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수영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